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오늘은 식사요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부터 한번 보시면요. 식사요법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말풍선 1번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이 나와 있죠. 정의를 한번 보시면 의사 진단에 따라서 영양원리를 기본으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의 실천을 체계화한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요. 진단은 누가 내린다? 진단은 의사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그 환자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의 실천을 체계화한 학문이다.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식사요법의 목적을 한번 보시면 자, 질병 종류와 상태에 따라 환자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기호도 식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질병의 치료라든가 예방, 재발 방지, 영양 상태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옅은 녹색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식사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식품 교환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식품 교환표 또 밑줄을 좀 쳐볼게요. 의에서 식품들을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것끼리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누어서 묶은 표를 식품 교환표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6가지 식품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모아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은 군끼리는 자유롭게 바꿔 먹을 수 있도록 설정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것만 계속 섭취하게 되면은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를 구성해 두어가지고 같은 군 내에서는 자유롭게 바꿔 먹어서 지루함도 덜고 물리지 않도록 영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자, 2번 동그라미에 그 식품군의 1교환 단위당 영양가가 나와 있죠. 그 옆에 보시면은 별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영양가 표를 한번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1교환 단위에다가 일단은 먼저 동그라미를 해 두시고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품군이 어떻게 나눠져 있죠? 곡류군, 그 다음에 어육류군, 그 다음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렇게 6가지의 식품군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질하고 단백질, 지방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일단은 열량 정도는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곡류군은 100칼로리. 1교환 단위당입니다. 1교환 단위당 곡류는 100칼로리. 그 다음에 이제 어육류군이 있는데 얘가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중, 고를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육류군. 요 앞에다가 조그맣게 별을 좀 해 놓으시고 저, 중, 고 이렇게 나뉜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칼로리 보시면은 50, 75, 100 이렇게 돼 있죠. 25씩 커지고 있습니다. 50, 75, 100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우리 그 책에다가 조금 써놓으실 게 뭐냐면 어육류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는 50g, 육류는 40g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류 50g, 육류 40g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에 따라서 이러한 칼로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밑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군 같은 경우는 1교환 단위당 20칼로리고요. 그 다음 지방군은 45칼로리. 그 다음 우유도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가 좀 나눠져 있죠.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반 우유 125칼로리, 저지방 우유 80칼로리예요. 일반 우유. 그 다음에 저지방. 그래서 각각 125와 80칼로리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과일류는 50칼로리입니다. 자, 이거 식품군의 몇 교환 단위당이요?
1교환 단위당 영양가였어요. 그래서 이 표를 자세히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에 6가지 식품군 1교환 단위의 양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우리가 요거는 전부 다 1교환 단위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은 1교환 단위당 이러한 칼로리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칼로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얼만큼 먹어야 되냐. 그 1교환 단위의 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유군에서 과일군 그 6가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자, 쌀밥이나 잡곡밥은요 70g이고요. 그 다음에 삶은 국수는 90g쯤 되고요. 쭉들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시험에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가 되신 후에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사용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밥류들은 70g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가운데 보시면 식빵이 35g이거든요. 이게 1교환 단위의 양이고요. 그 35g이 식빵 한쪽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식빵 한쪽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넣으시고 나머지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육육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류 50g이고 육류는 40g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나와 있는데, 저지방군에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같은 육류가 나와 있습니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 40g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자미, 동태 같은 어류들 50g이에요. 밑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50g의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저지방군이고요. 중지방군으로 넘어가면 돼지고기 안심으로 해가지고 40g, 소고기는 등심으로 해가지고 40g이에요. 그람 수는 변함이 없어요. 부위가 좀 다르죠. 그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햄, 로스인 경우에 로스햄 40g 두 장이 중지방군으로서 그 1교환 단위 양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우리 햄 거기에다가 이렇게 별표 해놓을게요. 햄 로스 40g. 자, 두 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이제 달걀이 중지방군에 들어가거든요. 달걀 중간짜리 1개. 이게 이제 소란이 좀 있고요. 중란이 있고 대란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중간짜리 1개 55g이 1교환 단위에 해당합니다. 중지방군의 1교환 단위. 거기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역시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뒷부분 보면요. 두부가 또 나와요. 두부는 80g이에요. 자, 5분의 1모다.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역시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고지방군의 경우에는요. 닭고기, 닭다리 40g 1개 나와 있죠. 40g 그렇게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삼겹살 40g이에요. 삼겹살 40g. 그 다음에 찜갈비나 양념갈비 40g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40g, 40g, 40g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 소시지가 고지방군에 들어가요. 비엔나 소시지 밑줄 40g 해가지고 똑같이 40g인데 5개. 그 다음 베이컨 40g은 1과 4분의 1장, 그 다음 참치 통조림 50g 해가지고 3분의 1컵이 1교환 단위의 양에 해당합니다. 거기도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별표 해놓으시고, 끊어서 치즈 30g, 1.5장이에요. 한 장 반이 30g으로서 고지방군의 1교환 단위다. 그래서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뱀장어가 나왔잖아요. 뱀장어 어류로서 나와 있는데 요거 50g 어류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채소군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지방군에 또 조금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줄 중간 보시면 땅콩 8g 8개에 해당하고요. 잣 8g은 큰 티스푼이죠. 그 1큰 스푼, 테이블 스푼이죠. 티스푼이 아니라 1큰 스푼으로 푹 떠가지고 한 스푼 하면은 8g으로 1교환 단위가 되고, 호두 8g.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땅콩, 잣, 호두와 같은 그런 견과류는 8g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만큼인지 같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중 1.5개가 호두 8g에 해당합니다. 거기도 밑줄 쳐놓으시고 조그맣게 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유군에서는요. 두유 200cc 한 컵.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200cc 한 컵이 1교환 단위입니다. 자, 과일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가지를 잘 매칭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교환 단위당 영양가하고 이제 당질, 단백질, 지방까지 아시면 더욱 좋고요. 열량은 필히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도 같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식사 구성안입니다. 자, 식사 구성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사 구성안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요. 이 의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밑줄을 칠게요. 기억 보시면 일반인이라고 나와 있죠. 일반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 뒤에 연결해서 밑줄을 그을게요. 일반인이 복잡하게 영양가를 계산하지 않고도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식품 군별 대표 식품하고 섭취 횟수를 이용하여 식사의 기본 구성 개념을 설명한 것에다가 밑줄을 쭉 쳐주세요. 쭉 쳐놓으시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다? 횟수. 그 식품 군별, 우리가 6가지 식품군이 있었잖아요. 그 군별 대표 식품하고 섭취 횟수. 횟수에다 동그라미. 이걸 이용해서 식사의 기본 구성 개념을 설명한 것이 식사 구성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식사 구성안은요. 에너지라든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는 섭취 필요량의 100%를 충족해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밖에 탄단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55에서 65, 그 다음에 7에서 20. 요 수치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건 뭐 영양학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7에서 20%, 그 다음에 15에서 30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만 밑줄을 좀 쳐놓고요. 이게 각각 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탄단지죠. 탄단지. 탄단지. 그 비율이 에너지 비율이 각각 이 정도로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첨가당 및 소금은 되도록 적게 섭취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동그라미에는 식품 군별 대표 식품하고 1인 1회 분량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횟수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횟수가 반드시 1회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자, 공유 보면은 300칼로리입니다. 300칼로리 밑줄. 그러니까 즉 어때요? 1인당 1회 분량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30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먼저 공유에서 공유 보면 백미, 보리, 찹쌀, 현미, 조수수, 기장팥, 옥수수, 쌀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회 분량 쌀밥 경우에는 210g이에요. 210g이고 횟수는 1회다 이렇게 되어 있고 면류도 나와 있죠. 라면사리 나와 있고 국수, 말린 것과 생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떡류도 나와 있고 빵류 나와 있죠. 빵류. 식빵 1회 분량 35g이에요. 35g. 자, 그렇게 한 번 먹었을 때 0.3회니까요. 이게 이제 0.3회니까 곱하기 3 되고 조금 더 돼야 300칼로리가 된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드시면 그 식빵이 이제 한쪽이 35g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드시면 한 100칼로리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왼쪽에 있는 거 표 동그라미 3번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시리얼류 역시 30g이 나와 있는데 0.3회 분량이고요. 감자, 고구마 나와 있고 묵, 밥 해가지고 1회로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쌀밥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니은에서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렇게 나와 있죠. 단백질의 주 공급원 밑줄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견과류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드시게 되면은 100칼로리예요. 100칼로리 밑줄 쳐놓으시고요. 육류 한번 보실게요. 60g을 한 번 섭취했을 때 요런 거고요. 여기 육류에서는 맨 마지막 거에만 밑줄을 쳐볼게요. 햄, 소시지, 베이컨, 통조림 햄 30g을 한 회차에 드셨을 때 100칼로리 얻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패류들 나와 있고
콩류에서는 두부 하나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두부 80g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5분의 1모였죠. 그거 한번 섭취했을 때 100칼로리고요. 자, 그 다음 디귿에는 채소류 나와 있습니다. 채소류가 그래도 그 식품 군별 대표 식품의 1인 분량에서 얘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죠.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한번 등장했습니다. 채소류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의 주 공급원으로 자,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채소류는 1회 분량 70g이고요. 자, 미역 다시마 30g, 김이 좀 1회 분량이 적죠. 2g 이렇게 되어 있고 버섯류들이 30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했을 때는 15칼로리. 자, 그 다음 과일류 나와 있고요. 과일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우유, 유제품류에서 밑줄 좀 칠게요. 우유, 유제품류 통해 가지고 125칼로리를 얻을 수 있어요. 밑줄 해놓으시고요. 유제품에서 치즈 밑줄 칠게요. 20g 0.3에다 밑줄을 쭉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비읍 유지 당류입니다. 자, 주로 조리 시에 이제 이용이 되고요. 고열량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1회 분량을 한 번 섭취했을 때 유지 당류는요 45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요. 45칼로리에 밑줄 쳐두시고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유지류의 맨 마지막 줄은 커피 믹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위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위에는 이제 윗부분 두 줄은 거의 이제 조리 시 조미료로 사용되는 거죠. 참기름, 콩기름.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프렘은 따로 넣는 경우 그런 거. 그 다음 들기름, 유채씨 기름, 채종류, 흰깨, 들깨 나와 있는데요. 참깨도 넣어주세요. 자, 1회 분량이 5g이고요. 요때 이렇게 5g을 섭취하게 되면 45칼로리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참깨 하나 더 써주시고 밑에 커피 믹스는 12g이 1회 분량인데 한번 타서 드시면 45칼로리죠. 자, 그 밖에 당류로는 설탕, 물엿, 조청, 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0g이 1회 분량이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좀 별이 많은 거 위주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분리돼서 기억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잘 뭉뚱그려서 정리가 되시는 게 한결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말풍선 병인식입니다. 자, 괄호 안에 보시면 일반 치료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병인식 한번 볼게요. 자, 괄호 1번에는 일반식이 나와 있어요. 일반식.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경식이 나와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괄호 3번 보시면 연식 또는 죽식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괄호는 유동식 해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묽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죽,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그런 유동식,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례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괄호 1번의 일반식 같은 경우는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기본을 두고 일반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밑줄 칠게요. 특별한 식사 조절이나 소화기계 장애가 없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게 바로 일반식이에요. 제공까지 밑줄.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냐? 외상 환자, 괄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산과 환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등. 소화기계 장애가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일반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2번 동그라미에 자,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와 향신료라든가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 튀긴 음식 같은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환자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너무 강하게 뭐 이렇게 한 번쯤은 드실 수 있지만 이분들은 병인식이니까 그런 것들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상으로 안전한 계절식품을 선택한다. 우리 계절식품 선택에다가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여백에다 써놓으세요. 이 병인식의 경우는 육류나 어패류에 날 것은 사용하지 않아요. 가공식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육류, 어패류, 날 것하고 가공식품
요것들은 제한해요. 아무리 소화기계에 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화기계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환자이기 때문에 육류, 어패류, 날 것,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제한된다라는 거 일반식에서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경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은요, 이거는 좀 진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진밥. 진밥 정도로. 진밥. 꼬들꼬들한 거 말고 물기가 많은 밥이죠. 자, 1번 동그라미에 연식에서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회복기 환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연식이잖아요. 연식. 이렇게 돼 있죠? 1번에 일반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식이 죽식이라고도 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식이에요. 자, 그러한 회복기 환자에게 공급된다. 회복기 환자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역시 소화하기 쉽고 위에 부담이 없는 식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밑줄.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길게요. 그리고 3번 동그라미에서는 육류는 기름기가 적고 부드러운 것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튀기거나 기름기 많은 것은 피한다. 그리고 역시 자극적인 식품이나 섬유소가 너무 많은 생채소와 과일은 피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밑줄 해두시고 괄호 3번은 연식이에요. 연식이 또 2번 출제된 바가 있는데 이 연식은 뭐라고도 한다고요? 죽식이라고도 해요. 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죽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3부죽, 5부죽, 7부죽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각각 3부죽, 5부죽, 7부죽에다 동그라미를 칠게요. 한 개만 써보면 3부죽. 일단 얘는 연식이고 죽식이기 때문에 죽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죽이 3일 때, 그 다음에 미음이 7인 경우예요. 자, 전죽 3회. 옆에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전죽이 3회, 미음 7. 전죽 3, 미음 7.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걸 예상하실 수가 있죠. 5부죽은 전죽 5에다가 미음이 5예요. 7부죽은 전죽 7에 미음이 3인 거죠. 그러니까 3부죽 같은 경우가 미음이 되게 많은 거죠. 묽은 게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전죽 여기다가 전죽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부죽에서는 전죽 5, 7부죽에서는 전죽 7,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름이 정해졌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미음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소화기 질환자, 구강과 식도 장애 환자, 그 다음에 수술 후 회복기 환자, 식욕 부진 환자, 고열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요 대상이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41회 때. 자, 연죽이 아니죠. 그 연식, 죽식의 대상자들 밑줄 쳐놓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3번에서는 이거는 피해야 될 것들이에요. 제한해야 될 식품들이 3번 동그라미 나왔어요. 뭐 비슷하죠. 강한 향신료라든가 역시 이 죽식이기 때문에 튀긴 음식 사용할 수 없고요. 특히나 건조과일 안 돼요. 건조과일 하나만 밑줄을 일단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카레가루, 겨자, 생강과 같이 이렇게 좀 자극적인 식품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피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밖에 생과일이나 생야채, 생과일, 생야채, 뭐 딱딱한 견과류, 그 다음에 구운 고기 이런 것도 제한이에요. 견과류, 구운 고기도 제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요. 맨 뒤에 제한되는 식품들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연결지어서 그 윗부분에 살짝 여백이 있죠. 거기다 같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채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4번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채소는 삶은 걸 사용하고요. 과일은 주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밑줄.
자, 그렇고 5번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비소화성 섬유질 및 결체 조직이 적은 식품. 그 다음 위에서 체류 시간이 짧고, 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위에서 체류 시간이 짧고 위벽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품들. 괄호 안에 그러한 예들이 나와 있어요. 자, 과일 퓨레라든가 주스, 곱게 다져 익힌 고기. 예, 이게 구운 고기는 안 되는데 다져서 익힌 고기는 되고요. 그 다음 애호박 나물이라든가 흰살 생선, 잘 익은 바나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잘 익은 바나나에 밑줄 쳐놓으시고 뭐 알레르기가 없으시다면 복숭아라든가 그 밖에 메론과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자, 잘 익은 바나나 있죠? 잘 익은 바나나 요 밑에다가 그 밖에 복숭아가 상당히 좀 부드럽잖아요. 그 다음에 멜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괄호 4번의 유동식이에요. 유동식. 자, 유동식도 39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유동식은 저잔사의 저섬유소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까요? 유동식은 옆에다가 땡땡 해놓으시고 저잔사, 저섬유소식. 자, 죽도 상당히 묽은데요. 이거는 더 묽게 되는 거죠. 유동식 한번 볼게요. 자, 리퀴드 다이어트인데 1번 동그라미에 수술 후 회복기 환자 또는 고형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환자까지 밑줄을 쫙 쳐주시고 처음으로 경구급식을 시작하는 경우 제공되는 식단이다. 당질과 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줄에 당질과 물로만 구성 밑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 윗단계죠. 요거 유동식보다 조금 고형물질이 그래도 좀 있는 이런 식으로 빨리 넘어가지 않게 되면 예,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어요. 영양 부족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열량이나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죠. 열량이나 단백질 부족에다가 써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식은 어떻다? 수분 공급이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수분 공급이 주목적 밑줄 쳐놓으시고 맑은 유동식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유동식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번 동그라미에 맑은 유동식이 나와 있죠. 우리 맑은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시고요. 예, 얘는 이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해요. 땡땡 뒤에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끓인 액체 음료다. 거기다 동그라미.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수분만 공급되도록 뭐 보리차라든가 녹차, 옥수수차, 맑은 과일 주스, 보리차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끓인 액체 음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리차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맑은 과일 주스가 이제 여기에도 또 포함이 되는데 괄호 안에 밑줄 칠게요. 토마토 주스라든가 넥타는 제외가 됩니다. 거기다가 밑줄. 그래서 수술 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가스나 가래가 나오게 되면 공급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맑은 유동식이에요. 자, 별이 3개나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밑에 전 유동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좀 표시할까요?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유동식의 종류인데 요거는 맑은이고 요건 전이에요. 전 그러면 앞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full 전체 다 그 뜻이에요. full liquid 다이어트인데 전 유동식은 우유나 두유 같은 것들도 드실 수가 있어요. 우유, 두유 드실 수 있고요. 자, 땡땡 뒤에 보시면 수분 공급을 위한 미음식이다. 미음만 있는 거예요. 미음식 밑줄. 그 다음에 반액체 상태의 식품, 반액체 상태 동그라미. 그 다음 미음, 술안, 푸딩,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채소 주스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나 두유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41회 때 출제된 바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 순차적으로 짜자자작 해가지고 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식사요법이다 보니까 뭐 각각의 질병이나 질환별로 좀 비슷비슷하고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외워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영양 보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유동식에 관련된 게 조금 더 보충이 되어 있는데 전 유동식 동그라미를 해 두시고 자, 열량을 비롯한 모든 영양소가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영양 보충액이라든가 동물성 단백질을 반드시 공급해야 돼요. 그냥 공급한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얘는 거의 뭐 그냥 물이다. 물 공급을 위한 거니까. 그 내용까지 같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말풍선 네 번째에 영양 보충 방법, 즉 영양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구분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지원 요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우리 책에 괄호 안에 영양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경장 영양이 있고요. 경장 영양. 그 다음 정맥 영양이 있습니다. 정맥 영양.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정맥 영양은 경구 섭취하는 방법. 이거 정맥 영양이 아니라 경장 영양이죠. 위에 걸 하면서. 자, 경구 섭취. 그 다음에 이제 경관급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관급식. 자, 경구 섭취 이렇게 보면은 입을 통해서 직접 섭취하는 거고요. 이건 관을 통한 거라는 거 이름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맥 영양에는요. 말초정맥 영양이 있고 중심정맥 영양이 있어요. 말초정맥 영양. 요거를 pp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정맥 영양이 있습니다. 중심정맥 영양 해가지고 이거는 CPN이라고 하니까 요 약어까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에서는요. 요 내용들이 경구 섭취가 괄호 1번, 경관급식이 괄호 2번, 그 다음에 정맥 영양이 괄호 3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지원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인 틀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교재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경구급식 나와 있죠. 괄호 1번에 이거는 경장 영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쭉 밑줄을 쳐볼게요. 식욕 부진, 질병의 회복 등을 위하여. 네, 이게 목적이에요. 식욕 부진한 것을 극복하고 질병의 회복 등을 위해서 입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구자, 입구자잖아요. 입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충제 나와 있죠. 자, 땡땡 뒤에 분말형의 액상 우유라든가 분말 달걀, 그 다음 달걀의 알부민 등을 이용합니다. 등까지 밑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관급식 나왔죠. 관을 통한 거예요. 경장 영양 중에서 경관급식인데, 자, 이거는 그래서 튜브 피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의 적용 대상을 한번 볼게요. 자, 위장관 기능을 정상이에요. 위장, 소장, 뭐 십이지장 이런 데는 정상이에요. 위장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기능은 정상, 밑줄. 즉, 공장, 회장이 기능을 하면은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자, 그 괄호 안에 한번 밑줄 칠게요. 위장관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함.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자, 위장관 기능이 일단은 정상이라는 조건 하에서 수술 또는 기계적 장애 등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뒤에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수술이라든가 기계적 장애가 있어서 구강으로 꼴깍 이렇게 씹고 꿀꺽 삼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뱃속에 있는 위장관은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 기능이 비정상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끊어서 다시 이렇게 밑줄을 쳤고요. 이 경관급식의 적용 대상도 역시 시험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냐? 기억부터 시효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얘가 기억에서부터 중간에 쓰면 안 되고 기억에서부터 시효까지 이렇게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혼수 상태, 의식불명, 마비, 그 다음에 구강이라든가 인두에 심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 뭐 신경계 질환이 있어서 스스로 충분한 양의 영양 섭취가 안 되는 분들, 뭐 식도 질환이 있으면 삼킬 수가 없잖아요. 예. 자, 음식 섭취가 가능하지 않을 때, 뭐 화상이나 두부의 외상 등으로 인해서 단백질이나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할 때, 또는 화학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받은 암 환자, 예, 거기 하나 밑줄 칠까요?
미음에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 전후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 식욕 부족 및 쇠약 환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자, 여기에 그 기역부터 시옷까지를요, 얘를 일로 끌어올게요. 기역부터 시옷까지를 이렇게 묶어 두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경관급식의 적용 대상인데요. 그들 중에서 그 옆에 오른쪽에 써놓으세요. 호흡이 어렵고, 정신질환자의 음식 섭취를 거부할 때는 제한해야 돼요. 호흡이 어렵고, 요건 이제 끊어서 정신질환자의 음식 거부 시 제한.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기억부터 시호까지 가능하지만 호흡이 만약에 어렵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음식 섭취를 거부한다. 이럴 때는 좀 제한이 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 2번 동그라미에 경관급식의 그 공급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비장관이 나와 있죠. 비장관. 경관급식 공급이 주로 3주 이하로 단기간 동안만 실시하면 되는 경우예요. 3주 이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단기간 사용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고요. 자, 그 밑에 점을 보시면 비십이지장관, 비공장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개의 점을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자, 비십이지장관, 비공장관은 흡인의 위험이 높은 경우예요. 밑줄 쳐놓으시고 높은 동그라미. 그리고 비위관 같은 경우는 흡인의 위험이 적은 경우다. 밑줄 쳐놓으시고 적은. 자, 반면에 또 관조루술이 있는데요. 경관급식 공급이 4에서 8주 이상 장기간으로 갈 때는 비장관이 아니라 그 관조루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에서 8주 이상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옆에 장기간. 자, 역시 공장조루술, 위조루술 나와 있죠? 두 개 이렇게 묶어 놓으신 다음에 이 조루술이라는 거는 그 관조루술은 경장 영양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체에 출입구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관을 주입할 경장 영양액을 주입할 관을 직접 그런 장치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장조루술은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위조루술은 흡인의 위험이 적은 경우예요. 자, 높은, 적은 역시 밑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두셔야 되죠. 나눠주셔야 돼요. 비장관은 뭔지 아시죠? 비하면 코비자예요. 코를 통해서 관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관조루술은 신체에 이렇게 절개를 통해 가지고 관을 직접 이렇게 장치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공장조루술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바가 있어요. 경관급식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경관급식 내용물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투여하기 쉬운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관이 막히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유동성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그 뒷부분에 영양가가 높은 것 밑줄. 그 다음 니은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의 공급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디귿 읽어보시면 되겠고, 보존 가능하고 변질되면 안 되죠. 그 다음 리을에 삼투압이 높지 않고 점도가 적절할 것 밑줄. 적절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미음에서요. 영양 밀도가 1칼로리 퍼 밀리리터 정도.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위장 합병증 유발이 적어야 되고요. 시옷 하나 첨가할게요. 그 옆에다 시옷 써놓으시고 체온과 비슷할 것. 그래서 그 옆에 시옷, 체온과 비슷할 것 하나 써두세요. 체온과 비슷할 것.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자, 주입 영양액의 조건 4번 동그라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색깔이 다른 글씨들이 많죠.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 기억의 삼투압 부분에서 보시면 단백질의 양이라든가 에너지 함량, 그 다음에 단백질 가수분해 정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이 높아요.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삼투압이 높을 경우에는 그 환자가 설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투압 농도는 300에서 600 밀리 오스몰 퍼 킬로그램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줄에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이 부분도 나왔던 거죠. 자, 에너지는 보통 1에서 1.2 칼로리 퍼 밀리리터 밑줄. 근데 이제 뭐 고에너지 처방이 되었을 경우에는 2까지도 2칼로리 퍼 밀리리터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보통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경우에는 소고기 퓨레, 달걀 알부민, 대두 알부민, 약간 가수분해된 단백질, 그리고 완전히 가수분해된 유리 아미노산 요런 것 등이 있어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 필수 지방산이 많은 것들, 뭐 MCT 오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밑줄 칠게요. 단백질에서는 유리아미노산 하나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 지방에서는 땡땡 바로 뒤에 있는 필수 지방산 밑줄 해두시고요. MCT 오일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미음에서는 그 말토덱스트린, 코인 시럽, 과일과 채소 퓨레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도당 밑줄. 자,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은요, 칼륨 느리고 나트륨은 줄인다라는 거. 누구한테? 간이나 신장질환, 신부전 환자들. 그러니까 콩팥이 나쁘거나 심장부전, 신부전 환자들. 간이 나쁘거나 이런 환자 괄호 쳐놓으시고 칼륨은 늘리고 나트륨은 줄임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시옷에 섬유소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에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이러한 경관 급식을 합병증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합병증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앞에서도 3탑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경관 급식의 합병증의 주된 것은 바로 설사예요. 설사. 합병증에다가 주된 내용, 주된 합병증, 설사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땡땡 뒤에 유당불내증이 있고요.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삼투 농도 밑줄. 그 다음 빠른 주입 속도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밑줄. 그 다음 영양액의 변질 밑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 뭐 미생물군이 변경된다거나 저산소증도 있고요.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설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 여백에다가 약제 사용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은 위장관 합병증, 기계적 합병증, 대사적 합병증이 이렇게 고루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주된 합병증은 뭐다? 설사라는 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여기 경관 급식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맥 영양부터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